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우리가 앞장선다 방산 플러스 전기차 관련 부분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하거나 이 기업 말고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2월까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 기업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으니 잘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하나의 기업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PBV라고 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AAM이라고 하는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에 대한 이 세 가지 방향성을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SDV에 대한 부분은 제 최근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내에서 주영일의 뚝심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주영일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임자, 자동차 고거의 포개가 안 되네? 라는 진양철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해 오면서 현재 정의선 회장까지 이어진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AM, PBV, SDV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시작이고요. SDV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BV는 물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AAM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이 다 합쳐졌을 때 현재 현대차 그룹에 대한 미래가 정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업의 주인공은 기아입니다. 기아에 대한 부분을 보는 이유의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핵심 오브 더 핵심입니다. 우리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지, 테슬라는 전기차 원툴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테슬라와 한국, 중국 완성차 업체의 대결,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부분을 볼 때 주행거리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가격, 저는 글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는 그렇지!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볼 때 로봇으로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현대차 플러스 기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 ES 경영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활발한 본인의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보행 재활 로봇인 엑스블 맥스를 통해서 군인 재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엑스블 맥스,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보핏의 대결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느덧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전기차와 방산까지 책임지는 현대차 그룹 내에 기아라는 기업은 카덱스 2024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카덱스 2024는 코리아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K방산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보다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국군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K방산의 주요 고객사를 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ASP 상승, 즉 객단가 한 사람 한 사람당의
그 매출이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기아에서는 전기차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방산으로 이런 수익성을 커버하면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것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 부분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 기업 사야 되지 않아? 몰빵할까? 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투자자도 있을 건데요.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성장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표를 한번 보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힘든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플러스 저 PBR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배당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그룹의 성장 중 50%가 저는 기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포트에 들어가도 괜찮기는 하지만 비중이 높으면 안 되는 이유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자동차 시장은 아니고 우리가 그나마 배당이나 주주 환원,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때 포트에 너무 큰 비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스피, 한국 시장은 박스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주 환원이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에서는 말이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을 볼 때 이 부분에서 플러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ROE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 기업이 배당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주주 환원할게요. 이익이 늘어난 만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에서 배당으로 넘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소 3%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4에서 5%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뉴스 제목을 봐서도 기아는 주주 환원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포트의 비중이 많다면 저는 글쎄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카노? 왜? 좋다며. 그러면 저는 배당 포트의 성장주 종목이지 이 기업에 대해서 비중을 실을 명분이 없다 아이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봐야겠죠. 박스피가 국룰인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 기아라는 기업을 볼 때 저는 아직 이 하락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기아는 23년 1월 대비 현재까지 이렇게 빠져도 약 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박스피이기 때문이죠. 박스를 막 급하게 돌파한 상황도 아니고 아직 박스피 안에 있는데 기아는 이렇게 내려와도 2배의 주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싸다라는 말은 하기 힘든 기업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업을 볼 때 앞에 이런 기분 나쁜 음봉들은 치워줘야 됩니다. 뭘로? 거래대금을 동반한 양봉으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음봉을 땅 따먹기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마동석과 같은 강한 힘으로 때려야 타격이 있지 잽잽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앞에 음봉을 뚫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피가 위에는 저항 밑에는 지지의 자리도 보면서 이 기업은 배당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게 시간을 써가면서 공부하며 팔로업 할 수 있는 기업 아이가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도 봐야겠죠. 이 ETF를 보면 조정 상황을 인정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을 완벽히 회복을 하지 못했고 조정 혹은 하락 추세로도 나쁘게 보면 볼 수 있는 이런 섹터의 경우 조금 더
천천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주가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저는 기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렇게 빠져도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했잖아 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실적은 주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반기, 1년 가까이 보면서 점점 긴 시간을 써가면서 배당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팔로업하기 좋은 섹터, 자동차고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기아라는 기업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매수에 대한 매매 추천은 아니고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